가끔은 저절로 힐링이 되는 순간이 있다. 고양이와 눈을 마주친다던가, 창밖에 햇살이 좋다던가.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가끔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를 놓아두는 것, 멈추어 창밖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러다 다시 힘이 생기면 세상으로 한 발 내딛는 것. 나약한 것이 아니다. 그저 너무 빠른 삶을 살다가 마중 나온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이 앞에 보여드렸던 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영상인데요. 요즘에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따스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저의 어떤 시선과 주관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3분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많이 넣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분을 채 만들지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발전되는 거겠죠? 종종 이렇게 뭔가 따스한 시선이 담긴 영상이나 나레이션 같은 것도 해서 가끔씩 이렇게 앞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만들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신나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라는 이혜인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끌려서 샀어요. 사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저도 되게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말 한마디, 말투 한번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고 사람의 기분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여기는 편이어서 같은 말을 해도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자동적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책 중에 태수 작가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라는 꼭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몸부터 체력부터 이렇게 매일 가다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피곤하고 몸이 안 좋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주 같은 경우는 좀 다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별말 안 했는데도 좀 짜증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체력은 다정함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다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게
사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인지 알려주는 책임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다정해야 하는 이유. 참 이상한 일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는다.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툭 내뱉은 말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조금 짜증난 하루에 투정을 부리고 기분이 나쁜 걸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며 가족이니까, 애인이니까, 친구니까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단단한 신뢰가 필요하고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실망은 차가운 거리감으로 바뀌어간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는 기대 대신 그만큼 말로 아껴주자 라는 다짐이 먼저여야 한다. 심리학자 루이스 에이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친절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 느끼는 다정함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는다. 나도 한때 그랬다. 일을 하면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밖에서 마주하는 관계에서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연인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쉽게 쏟아내곤 했다. 그게 다정함이 아니라 익숙함에 기대어 만든 무례였다는 걸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다정함은 친밀한 거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관계는 매일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감정의 집이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조금 더 다정한 말투 하나가 삐걱대던 사이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당연한 관계란 없다. 오랜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고 매일의 다정함이 쌓여야 비로소 오래가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난 오늘도 다짐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정하자. 익숙한 관계일수록 더 섬세하게 말하자. 다정함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가는 거리감의 예술이니까. 다정한 시선은 언제나 시기 질투를 이긴다. 비교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일과도 같다. 길이 어딘지, 끝이 있는지조차 분간되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방향을 잃는다.
누군가의 속도를 보며 조급해지고 누군가의 빛을 보며 내 그림자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에 달려있다. 이 씁쓸한 문장은 비교가 우리의 감정과 삶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엔 타인의 성과로 나를 측정하게 한다. 그 잣대는 늘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비교는 결국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누군가의 빠른 성장, 가벼운 말투, 눈에 띄는 결과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긁어간다. 그 감정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오래 머물며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않는다. 타인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내 호흡은 흐트러진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단 흘러가게 두자. 감정은 머물수록 썩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공기가 스며든다. 비교는 종종 비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우리는 타인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관계의 거리감을 만든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비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모든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결이 있고 그 결을 모르고 쉽게 판단하는 일은 늘 오해를 낳는다. 하지만 기억하자. 진짜 깊이 있는 시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무거울 수 있다. 누군가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벼랑 끝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가벼운 삶은 없다. 그래서 쉽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조용히 응원하자. 따스한 시선은 비교를 이긴다. 그리고 온기 어린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더딘 게 아니라 단단한 것이다. 누군가의 이정표에 흔들릴 필요 없다. 비교가 아닌 이해,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더 멀리 간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걸어가는 이에게 삶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자. 삶은 누구에게나 다른 속도로, 다른 결로 흘러간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숨으로 걸어가자. 그 길 끝엔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조용하지만 강한 힘.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존재한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힘의 균형이 오간다. 누가 더 센 말투를 쓰는지, 누가 더 위에서 말하는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일상의 일부처럼 스며들어 있다.
특히 일할 때는 더욱 그렇다. 회의 자리, 협업 자리, 조직 속에서 부드러운 태도는 종종 약해 보인다란 이유로 오해를 받는다. 조용하면 만만해 보이고 부드러우면 밀릴 거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투를 누그러뜨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해질 때가 있다. 이래도 괜찮을까? 더 세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낸다. 정말 강한 사람은 기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눈에 띄지 않아도 중심이 있고 인정받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말을 세게 하지 않아도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 다정함은 표면적인 승부를 내려놓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선택이다. 기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일시적인 우위일 뿐,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온기에 머무른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다. 부드러운 태도는 바로 그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걸 드러내기보다 같이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 이처럼 보여주는 힘이 있다면 쌓이는 힘도 있다. 부드러운 말투, 느긋한 눈빛,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태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믿음을 만든다. 그 믿음이야말로 오래가는 힘이다. 소리치지 않아도 무게가 있고 앞서 나서지 않아도 방향이 된다. 관계를 설계하는 힘은 결국 강함보다 깊이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런 힘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다정함은 향수를 닮아 있다. 손꼽아 기다린 주말이 되면 동네 하나를 정해 카페 투어를 떠난다. 잔뜩 기대를 품고 찾아간 카페라도 직원의 퉁명스러운 말투 하나에 모든 설렘이 꺼져버린다. 결국 나는 조용히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바꿔 주문하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난다. 좋은 공간의 훌륭한 디저트의 맛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주말 하루의 오늘을 결정짓곤 한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들른 곳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눈인사를 받으면 그 경험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다. 그 온기가 공간 전체를 채운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자랑한다. 여긴 정말 괜찮아. 그 말 속에는 그날 받았던 다정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돌이켜보면 커피 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커피를 건네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 마음이 특별해서 다시 가고 싶어지는 것 같다. 사람도 공간도 결국은 태도에서 본질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 태도가 바로 다정함이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 마음이 그 설득이다. 다정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분 좋은 향수처럼 공기 중에 은은히 퍼져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다. 그 다정함을 받은 사람은 어느새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이런 작고 조용한 파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전해지며 결국 오래도록 우리에게 따스한 잔상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도 그런 향기를 뿌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애써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낯선 사람에게 살짝 뿌려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하루에 부드러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건 더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부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 참 다정했지 라고 남고 싶다. 부드러운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다정한 사람을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순탄하고 가진 것이 많고 마음에 빈틈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상처를 지나온 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얼마나 쉽게 다칠 수 있는지, 어떤 하루가 얼마나 벅찰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은 쉽게 상처 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일수록 겉으론 여유 있어 보여도 말의 온도를 끝까지 조율하고 감정의 균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긴장 속에 살아간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연다. 그 말처럼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이해에서 비롯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한다.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잖아.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안다. 그 정도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부침을 통과해 지금의 온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고 상처를 껴안은 태도이며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를 품은 진짜 감정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인다. 아, 저 사람은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구나. 세상 앞에서 부드럽게 말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온기를 뿜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 그 따스함은 결코 약하지 않다. 다정함은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이다. 그래서 난 그런 다정함을 더 믿는다. 그런 다정함이 있는 사람을 결코 얕보지 않는다. 그건 살아온 시간과 태도가 만든 가장 깊은 온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정함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결국 다정함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기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기분은 늘 변덕스럽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람처럼 애교를 부리는 강아지 덕분에 웃음이 난다. 그런데 이내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한다. 별일 아닌 것들에 감정은 출렁인다. 기분이란 변덕스럽고 연약한 존재다. 일상에서 별다른 일이 없어도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예민해진다. 바깥 온도, 지나가다 들은 말 한마디, 커피 한 모금, 혹은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 기분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서 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대단하다고 느낀다. 단순히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 에너지가 일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먼저 찾는 사람들. 그들은 단단한 내면을 지닌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나는 종종 멈칫하게 된다. 내가 세상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본다. 결국 시선의 차이였다. 똑같은 풍경도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투덜댄다. 누군가는 갖지 못한 것들만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가진 것을 음미한다. 그 차이는 거창한 철학이 아닌 일상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얘기다. 지금을 충분히 느끼고 작은 것에 감탄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쉽게 걱정에 끌려다니고 어제의 실수에 발목 잡히고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 맥없이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분 좋게 사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직접 잡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 좋음과 좋지 않음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좋음을 선택하는 연습. 그 선택을 매일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 마냥 순수한 얼굴을 띠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고 싶다. 그냥 좋아. 좋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나에게 속지 않기로 했다. 글을 쓴다는 건 나를 알아보는 일이다.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작업이다. 그 덕분에 나는 단순히 힘들다라는 말로 나를 퉁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차근히 추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겉감정에 속는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 불안하다, 기운이 없다 라는 감정들은 감기처럼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기침이 난다고 감기의 원인이 무조건 기관지 문제는 아니듯이
겉감정은 언제나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감정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겉감정에 휘둘린다. 스스로를 정확히 진찰하지 않으면 맞는 처방도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냥 힘들어, 다 짜증나, 그냥 하기 싫은데 같은 말로 스스로를 가둬버린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저 내 말을 투정증으로 여기고 넘기고 만다.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나를 섬세하게 진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쓴다. 혼란한 감정 속에서 뭉뚱그려진 감정을 하나하나 해체해 본다. 단순히 불안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어 막막한 것인지, 어제의 실수로 인해 자책이 올라오는 것인지, 오랫동안 미뤄온 일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차근차근 감정의 얼굴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모자이크처럼 흐릿했던 마음이 연필 스케치처럼 또렷하게 그려진다. 그 순간 나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는 곧 추진력이 된다. 이제 나는 감정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나의 속감정을 들여다본다. 왜 그렇게 불안했어? 왜 이를 빌었지? 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이 질문들은 나를 책임지기 위한 문장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대화이다.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이제 나에게 속지 않기로 했다. 감정의 표면만 보고 길을 잃는 대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리고 믿는다. 그렇게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정함이 세상을 바꾼다. 내 배우자의 조모님께서는 딸 5을 낳으셨다. 이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5딸이 가정을 이루며 30명이 넘는 대가족이 만들어졌다. 대가족 속에서 다정함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다. 가족 여행 중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었다. 할머님과 아버님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술잔이 오고 갔다. 무더운 여름 나는 할머님 앞에 무선 선풍기를 가져다 드렸다. 그때 할머님께서 그 선풍기를 쐬시다가 이렇게도 해볼까? 하시며 나를 향해 선풍기를 돌려주셨다. 그 말을 들은 아버님께서 방금 들었지? 할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할머님께서 너 지금 덥지? 선풍기 너 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면 나는 아마도 괜찮아요, 할머니 쓰세요 라고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님은 손주 며느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귀엽게 쿠셔너를 사용하신 것이다. 직접적인 배려가 아닌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마음을 전달하신 것이다. 나는 두 가지에서 감동을 받았다. 첫 번째는 할머님의 지혜로움과 섬세한 표현에 놀랐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님께서 이렇게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일상적인 말이었음에도 놓치지 않고 짚어주신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다정함을 캐치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우리의 일상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선풍기를 나누는 할머니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배려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다정함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박한 환경일수록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그 울림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공명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아닐까? 나는 다정한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고 믿는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도덕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결국 다정함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다정해야 하는 이유. 참 이상한 일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는다.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툭 내뱉은 말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조금 짜증난 하루에 투정을 부리고 기분이 나쁜 걸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며 가족이니까, 애인이니까, 친구니까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단단한 신뢰가 필요하고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실망은 차가운 거리감으로 바뀌어간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는 기대 대신 그만큼 말로 아껴주자 라는 다짐이 먼저여야 한다. 심리학자 루이스 에이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친절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 느끼는 다정함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는다. 나도 한때 그랬다. 일을 하면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밖에서 마주하는 관계에서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연인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쉽게 쏟아내곤 했다. 그게 다정함이 아니라 익숙함에 기대어 만든 무례였다는 걸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다정함은 친밀한 거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관계는 매일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감정의 집이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조금 더 다정한 말투 하나가 삐걱대던 사이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당연한 관계란 없다. 오랜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고 매일의 다정함이 쌓여야 비로소 오래가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난 오늘도 다짐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정하자. 익숙한 관계일수록 더 섬세하게 말하자. 다정함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가는 거리감의 예술이니까. 다정한 시선은 언제나 시기 질투를 이긴다. 비교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일과도 같다. 길이 어딘지, 끝이 있는지조차 분간되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방향을 잃는다. 누군가의 속도를 보며 조급해지고 누군가의 빛을 보며 내 그림자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씁쓸한 문장은 비교가 우리의 감정과 삶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엔 타인의 성과로 나를 측정하게 한다. 그 잣대는 늘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비교는 결국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누군가의 빠른 성장, 가벼운 말투, 눈에 띄는 결과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긁어간다. 그 감정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오래 머물며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않는다. 타인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내 호흡은 흐트러진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단 흘러가게 두자. 감정은 머물수록 썩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공기가 스며든다. 비교는 종종 비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우리는 타인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관계의 거리감을 만든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비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모든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결이 있고 그 결을 모르고 쉽게 판단하는 일은 늘 오해를 낳는다. 하지만 기억하자. 진짜 깊이 있는 시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무거울 수 있다. 누군가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벼랑 끝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가벼운 삶은 없다. 그래서
쉽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조용히 응원하자. 따스한 시선은 비교를 이긴다. 그리고 온기 어린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더딘 게 아니라 단단한 것이다. 누군가의 이정표에 흔들릴 필요 없다. 비교가 아닌 이해,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더 멀리 간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걸어가는 이에게 삶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자. 삶은 누구에게나 다른 속도로, 다른 결로 흘러간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숨으로 걸어가자. 그 길 끝엔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조용하지만 강한 힘.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존재한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힘의 균형이 오간다. 누가 더 센 말투를 쓰는지, 누가 더 위에서 말하는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일상의 일부처럼 스며들어 있다. 특히 일할 때는 더욱 그렇다. 회의 자리, 협업 자리, 조직 속에서 부드러운 태도는 종종 약해 보인다란 이유로 오해를 받는다. 조용하면 만만해 보이고, 부드러우면 밀릴 거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투를 누그러뜨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해질 때가 있다. 이래도 괜찮을까? 더 세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낸다. 정말 강한 사람은 기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눈에 띄지 않아도 중심이 있고, 인정받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말을 세게 하지 않아도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 다정함은 표면적인 승부를 내려놓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선택이다. 기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일시적인 우위일 뿐,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온기에 머무른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다. 부드러운 태도는 바로 그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걸 드러내기보다 같이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 이처럼 보여주는 힘이 있다면 쌓이는 힘도 있다. 부드러운 말투, 느긋한 눈빛,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태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믿음을 만든다. 그 믿음이야말로 오래가는 힘이다. 소리치지 않아도 무게가 있고, 앞서 나서지 않아도 방향이 된다. 관계를 설계하는 힘은 결국 강함보다 깊이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런 힘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다정함은 향수를 닮아 있다. 손꼽아 기다린 주말이 되면 동네 하나를 정해 카페 투어를 떠난다. 잔뜩 기대를 품고 찾아간 카페라도 직원의 퉁명스러운 말투 하나에 모든 설렘이 꺼져버린다. 결국 나는 조용히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바꿔 주문하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난다.
좋은 공간의 훌륭한 디저트의 맛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주말 하루의 오늘을 결정짓곤 한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들른 곳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눈인사를 받으면 그 경험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다. 그 온기가 공간 전체를 채운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자랑한다. 여긴 정말 괜찮아. 그 말 속에는 그날 받았던 다정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돌이켜보면 커피 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커피를 건네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 마음이 특별해서 다시 가고 싶어지는 것 같다. 사람도 공간도 결국은 태도에서 본질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 태도가 바로 다정함이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 마음이 곧 설득이다. 다정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분 좋은 향수처럼 공기 중에 은은히 퍼져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다. 그 다정함을 받은 사람은 어느새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이런 작고 조용한 파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전해지며 결국 오래도록 우리에게 따스한 잔상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도 그런 향기를 뿌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애써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낯선 사람에게 살짝 뿌려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하루에 부드러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건 더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부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 참 다정했지 라고 남고 싶다. 부드러운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다정한 사람을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순탄하고 가진 것이 많고 마음에 빈틈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상처를 지나온 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얼마나 쉽게 다칠 수 있는지, 어떤 하루가 얼마나 벅찰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은 쉽게 상처 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일수록 겉으론 여유 있어 보여도 말의 온도를 끝까지 조율하고 감정의 균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긴장 속에 살아간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연다. 그 말처럼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이해에서 비롯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한다.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잖아.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안다. 그 정도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부침을 통과해
지금의 온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고 상처를 껴안은 태도이며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를 품은 진짜 감정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인다. 아, 저 사람은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구나. 세상 앞에서 부드럽게 말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온기를 뿜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 그 따스함은 결코 약하지 않다. 다정함은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이다. 그래서 난 그런 다정함을 더 믿는다. 그런 다정함이 있는 사람을 결코 얕보지 않는다. 그건 살아온 시간과 태도가 만든 가장 깊은 온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정함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결국 다정함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기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기분은 늘 변덕스럽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람처럼 애교를 부리는 강아지 덕분에 웃음이 난다. 그런데 이내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한다. 별일 아닌 것들에 감정은 출렁인다. 기분이란 변덕스럽고 연약한 존재다. 일상에서 별다른 일이 없어도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예민해진다. 바깥 온도, 지나가다 들은 말 한마디, 커피 한 모금, 혹은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 기분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서 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대단하다고 느낀다. 단순히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 에너지가 일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먼저 찾는 사람들. 그들은 단단한 내면을 지닌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나는 종종 멈칫하게 된다. 내가 세상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본다. 결국 시선의 차이였다. 똑같은 풍경도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투덜댄다. 누군가는 갖지 못한 것들만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가진 것을 음미한다. 그 차이는 거창한 철학이 아닌 일상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얘기다. 지금을 충분히 느끼고 작은 것에 감탄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쉽게 걱정에 끌려다니고 어제의 실수에 발목 잡히고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
맥없이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분 좋게 사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직접 잡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 좋음과 좋지 않음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좋음을 선택하는 연습. 그 선택을 매일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 마냥 순수한 얼굴을 띠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고 싶다. 그냥 좋아. 좋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나에게 속지 않기로 했다. 글을 쓴다는 건 나를 알아보는 일이다.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작업이다. 그 덕분에 나는 단순히 힘들다라는 말로 나를 퉁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차근히 추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겉감정에 속는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 불안하다, 기운이 없다 라는 감정들은 감기처럼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기침이 난다고 감기의 원인이 무조건 기관지 문제는 아니듯이 겉감정은 언제나 속에 숨어 있는 더 깊은 감정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겉감정에 휘둘린다. 스스로를 정확히 진찰하지 않으면 맞는 처방도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냥 힘들어, 다 짜증나, 그냥 하기 싫은데 같은 말로 스스로를 가둬버린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저 내 말을 투정증으로 여기고 넘기고 만다.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나를 섬세하게 진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쓴다. 혼란한 감정 속에서 뭉뚱그려진 감정을 하나하나 해체해 본다. 단순히 불안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어 막막한 것인지, 어제의 실수로 인해 자책이 올라오는 것인지, 오랫동안 미뤄온 일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차근차근 감정의 얼굴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모자이크처럼 흐릿했던 마음이 연필 스케치처럼 또렷하게 그려진다. 그 순간 나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는 곧 추진력이 된다. 이제 나는 감정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나의 속감정을 들여다본다. 왜 그렇게 불안했어? 왜 이를 빌었지? 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이 질문들은 나를 책임지기 위한 문장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대화이다.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이제 나에게 속지 않기로 했다. 감정의 표면만 보고 길을 잃는 대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리고 믿는다. 그렇게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정함이 세상을 바꾼다. 내 배우자의 조모님께서는 딸 다섯을 낳으셨다. 이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섯 딸이 가정을 이루며 30명이 넘는 대가족이 만들어졌다. 대가족 속에서 다정함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다. 가족 여행 중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었다. 할머님과 아버님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술잔이 오고 갔다. 무더운 여름, 나는 할머님 앞에 무선 선풍기를 가져다 드렸다. 그때 할머님께서 그 선풍기를 쐬시다가 이렇게도 해볼까? 하시며 나를 향해 선풍기를 돌려주셨다. 그 말을 들은 아버님께서 방금 들었지? 할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할머님께서 너 지금 덥지? 선풍기 너 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면 나는 아마도 괜찮아요. 할머니 쓰세요. 라고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님은 손주 며느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귀엽게 쿠셔너를 사용하신 것이다. 직접적인 배려가 아닌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마음을 전달하신 것이다. 나는 두 가지에서 감동을 받았다. 첫 번째는 할머님의 지혜로움과 섬세한 표현에 놀랐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님께서 이렇게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일상적인 말이었음에도 놓치지 않고 짚어주신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다정함을 캐치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우리의 일상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선풍기를 나누는 할머니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배려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다정함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박한 환경일수록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그 울림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공명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아닐까? 나는 다정한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고 믿는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도덕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결국 다정함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